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커피 추출이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그냥 그라인더에 포터부터 올려놓고 버튼 누르면 그라인더가 커피 갈아주고 탬핑한 다음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커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 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라인더 날 타입과 사이즈, 분쇄도, 도직량, 바스켓 종류, 바스켓 사이즈, 추출 압력, 추출 비율, 추출 온도, 프리인퓨전 같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 변수들 하나하나는 중요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수가 동일한 중요도를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큰 바스켓이나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꼭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 변수들은 틈틈이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방금 전에 말한 다양한 변수 중에서 온도라는 변수를 다뤄볼 건데요. 이 온도가 커피 추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매장 커피 추출 온도는 몇 도로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향미 성분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영향이 있습니다. 보통 온도가 높을수록 이런 성분들이 더 빠르게 추출됩니다. 다음 자료는 추출이 진행될수록 계속 양적으로 증가하는 화합물 그룹 E가 온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을수록 추출 속도가 빠르고 양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추출하는 콜드브루는 이상적인 맛과 향을 위해서 추출 시간을 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보통 최소 6시간에서 길면 24시간 정도 추출하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향미 성분들을 더 잘 끄집어내기 위해서 물과의 접촉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더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가 맛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성분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향미를 갖는 성분들도 많이 추출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출 성분들의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온도가 높아진다고 맛이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능평가의 기초에 몇몇 화합물들을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추출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이 네거티브 화합물들의 총양과 포지티브 화합물들의 총양을 비교했죠. 구바로 추출한 가운데 3개의 결과를 보면 88도일 때는 두 그룹이 비슷했고 92도일 때는 부정적인 카테고리가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총량이 감소했죠. 마지막 98도는 부정적인 카테고리와 네거티브 카테고리가 같은 양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92도 추출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추출 온도에 따라서 향미가 단순히 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더 뜨거운 물로 추출하면 커피가 더 뜨거우니까 그 추출된 커피의 향미 성분들은 더 빠르게 휘발하지 않을까. 사실 이 차이를 뭐 한 85도랑 95도 이렇게 비교하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90도랑 91도, 92도 이렇게 비교하면 아마 관능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후에 더 설명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개념을 적용시킨 게 대회에서 시연했던 추출되는 커피를 칠링볼로 온도를 떨어뜨린 시연입니다. 추출된 커피를 빠르게 식혀서 휘발되는 성분들을 감소시킨 거죠. 자, 여기까지는 화합물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사실 소비자들이나 바리스타들이 이런 화합물들을 다 공부하면서 추출하진 않죠. 그리고 추출 온도를 뭐 한 80도나 100도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로 추출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매장에서는 90도에서 95도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1도나 2도 정도는 커피 향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0년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여러 커피 향미들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온도는 농도나 수율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낮았습니다. 농도나 수율이 변할 때는 커피 컵 노트의 강도가 변한다고 느꼈지만 온도는 그 영향이 매우 낮았습니다. 온도가 약간 변하더라도 커피 향미의 강도가 크게 변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향미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온도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매장의 커피 추출 온도가 적정 범위 내에 있다면 커피 맛을 바꾼다고 커피 추출 온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두나 분쇄도, 도직량을 변경해야 하죠. 특히 쓴맛을 잡겠다고 지금 추출 온도가 뭐 한 93도 정도인데
92.5도나 92도로 내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분쇄도나 청소 상태, 채널링 같은 추출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됩니다. 96도와 98도에서 추출한 커피는 88도와 92도에 비해서 찌르는 듯한 신맛과 우디향, 고무향, 더 강한 쓴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선호도도 좋지 않았죠. 또 다른 결과를 보면 90도, 100도, 110도에서 커피를 추출한 후에 향미를 비교했는데요. 100도 추출이라니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죠? 하지만 열 교환기 보일러 형태의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추출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추출을 하게 되면 추출수 온도는 95도에서 98도 또는 100도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커피 머신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나 뜨거운 온도로 추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도와 110도 추출은 90도 추출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완전하게 구분됐죠. 100도 추출은 더 쓰고 시고 강렬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교환형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커피가 유난히 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10초에서 20초 정도 추출수를 미리 빼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온도가 높으면 추출 성분이 더 빠르게 추출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을 추출한다면 뜨거운 온도로 추출한 커피가 성분이 더 많이 있겠죠. 로스팅 포인트가 높은 커피는 다공질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추출이 원활하고 화사하고 신맛은 감소하는 대신 고소하고 초콜릿티한 향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다크로스팅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쓴맛에 기여하는 카페인은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추출되기 때문에 쓴맛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크로스팅을 고온으로 추출한다면 밝고 화사한 성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쓴맛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크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추출수 온도를 조금 낮게 유지하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 반면 라이트 로스팅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라이트 로스팅은 커피가 덜 볶여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성분들을 원활하게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 온도를 높여서 성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이라면 이렇게 물 온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한다면 각각 그룹마다 물 온도를 세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럴 때는 그냥 92도에서 95도 사이인 적정 추출 온도로 맞추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크로스팅이 조금 쓰다면 물 온도를 낮추는 대신 분쇄도를 조금 굵게 가져간 다음에 추출 흐름을 빠르게 조금 더 길게 뽑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은 추출 온도가 적정 범위 내에 있다면 커피 맛을 위해서 추출 온도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쇄도나 도직량, 농도, 수율 같은 변수가 커피 맛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9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쓴맛이 도드라질 수 있으니 우리 원두 상태에 따라서 물 온도를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열 교환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커피 추출 전에 물을 충분히 버린 후에 커피 추출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